다음 이슈입니다. FC 서울의 주말 주중 2연전 연승으로 장식을 하면서 서울이 드디어 상위 스플릿 순위에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간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서울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항상 하이 스플릿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중 경기에서 성남을 또 극적으로 2대1로 제압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위까지 뛰어오르면서 상위 스플릿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상세가 진짜 무섭거든요. 네. 리그에서만 따지더라도 6경기 우패고 6경기에서 5승 1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일단 최용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반기에 11위까지 떨어졌고 네.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온 데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네.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네.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이 최근 경기에선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포항과의 경기도 그렇고 성남과의 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만 네, 네. 중요한 순간마다 에벨톤이라든가 고강민이라든가 그리고 고명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서울이 리그에서는 막 치고 나가고 있는데 반면 울산은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포항과 선두권 싸움을 벌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7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울산은.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네. 3월이 정말로 아름다운 3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월부터 정말 암울한 시기가 시작이 됐고 네. 사실 전반기 마치고 나서 후반기 시작할 때는 따르따라든가 카사 같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치고 네.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민국 감독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난 수원전에서 0대2로 패배했는데 수비수들이 없다 보니까 3백을 가동했습니다. 네. 근데 3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흔들렸고요. 공격 쪽에서는 이제 따르따와 김민균을 앞세우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펼쳤지만 네.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아시안 게임에 차출된 김신욱과 김승규 골키퍼의 빈자는 여전히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울산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김신욱과 김승규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민국 감독이 좀 지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뭐 김홍곤 감독이 워낙 지도를 잘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이제 김홍곤 감독의 그림자를 좀 없애고 싶어서 네, 네. 좀 과도한 좀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선수들을 많이 또 내보내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는데 제가 봤을 때 조민국 감독은 이분 이거 송영주 위원 같았었어야 돼요. 그럼 말을 해요, 말을 해. 왜냐하면 아. 이 자리가 원래 굉장히 좀 그 개성 강한 황봉 씨의 자리였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거든요. 본인이 네. 뭐 뭔가 바꿔보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네. 결국 이렇게 이제 뭐 적응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민국 감독 역시 약간 송영주 해설위원 같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칭찬인 합니다. 거죠, 결국은. 잘 묻어간다는 거죠. 네. 네, 조민국 감독님 전화 주세요. 묻어가기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한편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위권에서 좀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데요. 김학범 감독이 이제 친정팀의 강등을 피하고자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성적이 1승 1패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성남이 뭐 거의 강등권까지 내려가 있었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 이제 김학범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제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저는 지난 라운드 그 서울과의 경기에서 비록 패하긴 했지만 네. 거의 뭐 서울을 압도하다시피 한 그런 경기력을 좀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역시 김학범 감독이 대단한 효과를 좀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김학범 감독은 이제 학범슨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학범슨, 네. 허거슨이 허거범이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김학범 감독의 효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학범 감독의 뭐 성남 시절 전력은 좀 어땠나요? 정말 대단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6년 만에 성남 지휘봉을 다시 잡았는데요. 네. 고 차경복 감독 밑에서 K리그 3연패를 네. 수석 코치로서 경험을 했고요. 네. 성남이 지휘봉 잡고 나서도 K리그를 재패했었습니다. 네. 2008년도에 지휘봉 놓고 나서는 이제 중국 무대라든가 강원에서 지휘 생활을 계속했었는데 감독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남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어요. 네. 사실은 월드컵 기간 중에 제가 김학범 감독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김학범 몰래 만나고 다녀요. 몰래 만난 건 아니고 대외적으로 만났는데 네. 김학범 감독님이 독일 대표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전술적인 측면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의 이 공간 창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바로 성남이 지휘봉 잡자마자 성남을 좀 바꿔놓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김철호 선수 시프트라고 할 정도로 김철호 선수를 잘 활용하는 모습이 있고 황의조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성남은 후반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김학범 감독이 지금 새 대표팀의 기술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상근 기술위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비상근 기술위원으로서 기술위원직은 계속해서 유지하되 성남 유지를 감독을 하는군요. 같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난 제주전 네. TBS에서 해설할 때 신태용 수석 코치와 네, 김학범 위원이 같이 그 경기를 보러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도 두 분께서 이 성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제 묵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술위원과 감독을 같이 하게끔 네. 허락을 했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이 두 직책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